네, 안녕하세요. 9월 1일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분석 영상입니다. 네, 일단 9월 초이고 이번에 월봉 마감도 한 만큼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현재 19,543 정도의 위치에 있고 지금 일단 마지막 날봉을 보자면은 마지막 날봉은 좀 상승에 긍정적으로 떴네요. 그리고 이 주에 이제 거래되면서 어, 한 번은 여기 4시간봉 오더블록에 걸렸지만 그 걸리는 와중에 이 오더블록의 50% 아래 좀 이렇게 보면 19,600 아래에서 저항이 나온 게 아니라 오더블록을 전부 다 이용하면서 여기 이퀄 하이를 만들어냈죠. 1시간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텐데 이렇게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19,636의 오더블록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퀄 하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태그된 이퀄 하이는 얘가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태그하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금요일 날 4시간 봉도 이제 상승하는 양봉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내일 장 열리거나 아니면은 월 초에 월요일 초반 이제 가격 반응에서 여기를 이제 상승으로 가든 하락으로 가든 19,636은 태그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 얘가 여길 태그하고 하락으로 가는 그림이면은 여기 있는 오더블록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4시간 봉 오더블록. 그래서 항상 설명드렸던 이퀄 하이나 이퀄 로우 그 위에 또는 그 아래에 있는 오더블록은 가격 반응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 오더블록입니다. 여기로 보면은 여기 19,630에 이퀄 하이 바로 위에 있는 4시간 봉 오더블록. 그래서 원리는 이 이퀄 하이에 있는 숏들을 여기를 스탑으로 하는 숏들이 많겠죠. 한 번 여기도 숏이 생겼고 두 번째에서도 숏이 생겼고 세 번째에서도 여길 스탑으로 하는 숏이 생겼을 테니까 여기 숏 유동성들이 쌓여 있을 거예요. 여길 스탑으로 하는. 근데 가격은 하락으로 가고 싶은데 나 말고도 숏을 잡은 사람이 많으니까 얘네들을 다 털어먹고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가격 반응이 이퀄 하이를 잡아먹고 가짜 상승을 유도한 뒤 그 다음 너머에 있는 오더 블록이나 페어밸류 갭을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가격을 반전시켜서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이 요즘 자주 나오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뭐 하락으로 가도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 중이고, 만약 이게 상승으로 갈 거라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여기 이 추세선, 지금 살짝 희미하게 해놨는데 이 추세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선에 대한 주도권을 일단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비더라도 비비는 와중에 형성한 고점을 뚫어주면서 여기 오더블록에서 저항이 맞는 게 아니라 오더블록을 뚫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아주면서 그 다음 위에 있는 이퀄 하이를 이제 돌파하는 그림. 그렇게 간다면은 다음 걸릴 구간은 여기 있는 POI로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승하게 된다면은 아마 19,636을 뚫고 지지해주는 그림으로 갈 것 같아요. 뚫고 지지하지 않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흘러간다면은 뭐 다음 타겟은 2300 정도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뭐 단기적으로 이 정도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뭐 변한 게 없어서 좀 그대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주 전에,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그렸던 보라색 경로대로 어느 정도 보라색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대로 하락할지 아니면은 좀 더 복잡한 가격 반응을 보여주면서 하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숏포지션은 유지 중이고 SQQQ를 통한 숏포지션은 유지 중이고 추후에 방금 설명드린 2300을 갈 것 같은 움직임 그걸 보여준다면은 바로 SQQQ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딱히 업데이트 할 건 안 보이고 어 일단 얘는 여기서 이제 이 이퀄 하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S&P를 한번 보면은 S&P는 나스닥보다 확실히 강력하죠. 물론 여기 다우존스는 이미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한 지금 가장 강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얘네들은 제쳐두고 S&P 보자면은 S&P도 이제 거의 올타임 하이부터 1%도 채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월봉 마감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 움직임이 이 횡보한 움직임, 이 횡보가 상승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락으로 갈 건지 이게 아직은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만 보이는 거는 일단 여기 보이는 저점 여기를 레이드하고 도지 캔들 띄운 다음에 이제 가격을 반전시킨 상황인데요. 이 레이드 한 것도 이제 가장 많은 페이크 움직임을 주는 비율인 피보나치 1.13에서 가격을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S&P 자체의 이 지난주 움직임만 봤을 때는 얘는 이렇게 뭔가 상승으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지켜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계속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형성한 저항 매물대를 한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디비에이션이 진행된다면은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이 노랑박스 안으로 내려오는 그게 진행된다면은 하락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움직임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움직임이긴 해요. 나스닥과 별개로. 나스닥은 얘 자체만으로 그 정도 상승을 보긴 힘든데 나스닥보다 확실히 불리시한 S&P만 봤을 때는 얘는 좀 상승이 더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든 분석은 좀 객관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얘만 봤을 때는 상승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얘가 아마 나스닥이 19,900 위로 가주는 그림이면은 어 만약 그때의 시나리오인데 여기서 고점을 형성한다면은 여기까지만 19,930의 이퀄 하이까지만 가져도 지금 가격부터 2%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S&P는 배율을 어느 정도 줘서 2%가 아니라 1%만 올라간다 해도 얘는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은 S&P는 고점을 갱신했는데 나스닥은 고점을 갱신하지 않은 이 SMT라고 하죠. SMT. 스마트 머니 다이버전스 이렇게 부르는데 나스닥 나스닥은 고점을 갱신하지 않고 떨어지지만 S&P는
고점을 갱신하고 떨어지는, 이때 이렇게 한쪽은 고점을 갱신하지 않았고 한쪽은 고점을 갱신한, 이때 이 상황이 가격 반전의 시그널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날봉 이상의 프레임에 뜨게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S&P는 아마 가격대가 5,700 위에 있을 거고 나스닥은 2만 정도에 있겠죠. 그렇게 될 때 S&P는 가격대는 이렇게 와준 상황에서 이렇게 RSI는 여기서 상승한다 치면 다시 과매수 초입까지 70까지 이렇게, 하락을 보기보다는 이 정도로 와줬을 때, 그렇게 되면 거기서 하락이 진행되면 이렇게 다이버전스, RSI 다이버전스도 걸리면서 뭔가 깔끔한 그림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시나리오 정도로 생각해 두고 있을게요. 그래서 뭔가 그 정도도 보이긴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느낀 건데, 제가 SQQQ 포지션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상승하더라도 막 여기서 고점 만들고 떨어질 것 같다는, 좀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그런 시나리오도 그냥 염두는 해두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올라갔다 하면은 나스닥 2만일 텐데, 그 제가 19,700에서 산 SQQQ를 2만까지 들고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저는 19,900 근처에서 일단 손절을 하고 뭐 다시 잡더라도 손절은 할 것 같아요. SQQQ니까. 숏 포지션에 3배 레버리지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더 중요한 비트코인 봐야죠. 비트코인 4시간 차트 보면은 제가 그때 짧게 게시글 올렸었던 게, 여기 위치에서 4시간 여기 이제 골든크로스 코앞이었고, 그리고 이 밴드 이평선들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 4시간봉 오더블로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좀 가능성 높은 중요한 자리다 생각해서 여기서 비트코인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냥 바로 뚫어버리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해야 갈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상승은 본 건 틀렸지만 얻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내려왔다가 저항 맞은 곳이 다시 한번 이평선 밴드예요. 역시 계속해서 이평선 밴드가 비트코인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정말 이 정도로 지금 몇 달째 작용하고 있는 방법론, 이 이평선 밴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그 방법론이 몇 달째 작용하고 있다면 그게 틀리기 전까지는 계속 고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맞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럼 이게 맞을 확률이 높겠구나 생각하면서 이거는 계속 좀 유심히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100일선, 200일선을 통한 이 움직임, 추세를 읽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100일선, 200일선 사이에서 가격 저항을 맞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ICT적으로만 봤을 때는 기존 4시간봉 오더블록을 아래로 깨고 그 다음 저항을 맞은, ICT에서 말하는 브레이커 블록이죠. 이 노란색 박스는. 그래서 브레이커 블록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15분 봉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고점만 봤을 때는 여기 고점 만들어지고 난 후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고점을 높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그림은 여기서 상승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상승을 보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상승을 본다기보다는 여기서 롱을 잡으면 진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저점과 고점을 끊임없이 낮추는 그런 베리시안 구조가 이어지고 있을 때는 그 구조가 깨지기 전까지는 역추세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가 깨진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일단 여기 있는 고점들 다 잡아먹는 양봉 한번 띄워야 되고, 그 양봉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여길 지켜줘야 되고, 여길 지켜주면서 만든 이제 하이어 하이라고 하죠. 아니죠. 하이어 로우라고 하죠. 높은 저점. 높은 저점을 만들고 여기서 만든 고점을 깨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는 베리시안 구조를 깨고,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는 이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서야.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확인되기 전까진 이렇게 천천히 아래로 쏟는 가격 반응에 이제 롱을 잡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보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길 기대하면서 롱을 잡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고점 깨는 걸 확인하고 그 후에 여기를 스탑으로 진입하시던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 다음 내려왔을 때 낮은 저점을 만들 걸 기대하면서 여기서 내려오는 걸 받겠다는 생각으로 지정가 매수를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여기서 그냥 롱을 때려버리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봐야 할 시나리오는 두 개죠. 여기 보이는 이 트렌드 라인 유동성을 한번 제거하고 하락, 아니면은 그대로 쏟아내리는. 그래서 얘가 하락으로 이제 간다 치면은 지금 이 움직임은 가격이 65K에서 지금 10%나 떨어져 있네. 그리고 횡보 중이네. 이제 올라가겠다 하면서 롱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이만큼 아래에서도 좀 매수세가 받쳐주는 움직임이 포착이 안 되네. 그리고 저점 고점 계속 낮추고 있네 하면서 얘 조만간 이렇게 확 쏟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베리시한 시나리오가 보여지고, 그 경우에 타겟가는 56.1K의 이 꼬리에 있는 유동성이 1차 타겟가로 보여요.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지지를 받을 만한 곳은 예전에 확인했던 여기 POI를 시작으로 이 매물대가 겹쳐 있는 55K 인근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618과 0.786 사이 골든 포켓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POI와 골든 포켓을 이용해서 여기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좀 조심하시면서 롱 잡을 게 아니라 좀 관망하시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비트코인 봤을 때. 그리고 좀 더 제가 요즘 가져가고 있는 전략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4시간봉 이평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읽는다 했을 때, 4시간봉 이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베리시한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저는 좀 장기적으로 홀딩할 현물을 조금씩 주워 담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4시간봉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은 알트코인 다 단기적으로 쏟고 있는 상태예요. 다 지금 막 몇 %씩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그때 이제 좀 저렴해진 알트코인, 자기가 계속 들고 갈 거, 장기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 추세가 4시간봉 위에 있을 때는 그 추세를 잃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이제 단기 거래를 가져가는 거예요. 무조건 롱으로, 현물 매수로. 왜냐하면 4시간봉 이평선 위에 있는데 숏을 잡긴 좀 그렇죠. 상승 추세라는 건데. 그래서 4시간봉 위에 있을 때는 상승, 단타 이런 걸로 좀 단기 거래 가져가고 있고, 아래로 내려온다면은 좀 단기 롱을 잡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홀딩할 알트들을 쇼핑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거래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월봉 마감도 했으니까 월봉 한번 볼 건데,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꼬리가 정말 길어요. 꼬리가 일단 몸통의 2배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절반 이상 꼬리가 차지하죠. 몸통은 한 3분의 1 정도? 꼬리가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꼬리가 몸통보다도 훨씬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초고점에서 뜬 이런 캔들도 아니고, 초고점에서 뜨면은 뭐 망치형이다, 뭐 아니면 행잉맨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도 좀 반전형 캔들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본다면은 상승으로 보는 게 맞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월봉 마감이 지금 3월부터 한 마감 중에 제일 아래에서 마감했어요. 여기 61K, 60K, 62K, 59K에 마감했었는데, 그럴까? 62K 이렇게 마감했었는데, 8월에 들어서 얘네보다 제일 아래에서 59K에서 마감해가지고, 이 긴 꼬리를 남기면서 상승으로 가는 좀 단서를 보여주다 싶다가도 이게 좀 아쉬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 그래도 얘만 봤을 때는 상승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밑꼬리를 남겼을 때 좀 상승으로 갔던 전례가 많고, 그리고 여기 밑꼬리로 충분히 많은 롱 레버리지들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어서 상승으로 보는 그림도 맞는 것 같은데, 단기적인 PA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베리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비트코인이 좀 더 내려와서 알트코인 모으고 있는 거 좀 더 싼 가격대에서 더 매수한 다음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는 좀 바바라든지, 그리고 페이팔이라든지, 아니면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에서 조금씩 조금씩 거래하고 그랬던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익절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모으고 있는 알트를 또 저렴한 가격대에서 살 수 있게 지금 시드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주고 가면 더 좋겠지만, 뭐 지금 하락을 보면 안 되니까, 많은 코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9월부터 생각 중인 게, 비트코인 현물로만 하는 어 10만 원 정도로 비트코인 현물로만 이제 12월까지 30만 원 가기 프로젝트 이런 걸 할 생각인데, 어 좀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10만 원으로만, 그리고 또 레버리지 없이 현물, 그리고 롱 포지션, 현물 매수니까 당연히 롱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없이 롱으로만 아마 업비트나 아니면은 업비트로 좀 부족하다 싶을 것 같으면 바이낸스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할 건데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좀 같이 하실 분들 한 5명 정도만 해서 어 메신저를 따로 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볼 것 같아요. 이게 추후에 혹시 하게 될지도 모를 좀 멤버십 이런 거를 좀 준비하는 일환으로 지금 9월에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한번 좀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이는 안 할 것 같고 무조건 한 10명 아래로 한번 모집을 해서 9월 중으로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90% 이상이 비트나 알트, 코인을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뭐 10% 정도는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식은 그냥 얘기만 꺼내는 거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비트나 알트 현물로 진입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좀 일방적인 그런 소통 방식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좀 지인들,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그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하는데 좀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리액션이 오고 반응이 오고 그러면은 또 오히려 제 거래를 못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좀 그래서 아마 카카오톡은 안 할 것 같고 지금 생각 중인 게 디스코드 그런 걸 생각 중인데 일단 이 방식은 어떤 메신저를 이용할지는 추후에 정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10만 원 현물 프로젝트를 시작할 건데 그래서 한번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네, 여러 가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전할 말씀도 드리다 보니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